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ICT 선박설계 파이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함수 여러분들 알고 있죠? 수학에서 많이 배웠죠?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함수. 이 함수라는 것은 수학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모두 다 있습니다. 함수라고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함수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심지어는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럼 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모듈화 혹은 코드의 재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듈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듈화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 단위를 가져다 쓰면 우리가 그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그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모듈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핸드폰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이전에는 배터리를 모듈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배터리를 갈아 끼면, 그렇죠? 배터리를 갈아 끼면 대용량 배터리로 갈아 낀다든지 아니면 작은 용량의 배터리로 갈아 낀다든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배터리를 모듈화 해놓은 것도 있었고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엔진을 우리가 부품별로 엔진을 구성하는 크랭크축이나 실린더나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팔지 않죠. 엔진이라는 그것 하나를 모듈화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물론 엔진을 우리가 살 일은 없지만, 그렇죠. 엔진 제작 업체는 엔진을 모듈화해서 현대라든지 그런 데 납품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듈화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면이 좋으냐, 다시 한번 좀 다른 이야기하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그 코드가 한 20줄 가까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부터 Z까지 출력하는 것을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도 쓰고 저 프로그램 만들 때도 쓰고 항상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20줄 가까이 되는 그 코드를 매번 타이핑 한다든지 매번 긁어 붙이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그건 그거대로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모듈화 시켜서 간단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번호 랜덤 추천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번호 랜덤 추천 프로그램, 이건 언제 쓸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려서 로또를 살 때 그때 번호 6개를 추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무작위로 번호 6개를 추첨하겠습니다 해서 추첨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또 번호 내에 있는 번호 6개를 이런 식으로 추첨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이 프로그램을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우선 함수의 기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함수는 무엇인가? 함수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y는 fx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뭡니까? f가 뭡니까?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쵸? 이 f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무엇이죠? x는 입력입니다. 입력, 함수의 입력. y는 뭡니까? 함수의 출력이죠. 그래서 x에다 무슨 값을 넣으면 어떤 처리를 해서 이 함수가 y라는 출력을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의 함수의 형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느냐? fx처럼 함수명하고 괄호를 씁니다. 똑같이. 그 다음 요 괄호 안에는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출력을 해줍니다. 요 출력에 대해서는 좀 더 찬찬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함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왜 함수를 써야 하는가? 함수는 코드의 재사용성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예는 뭐냐면 분식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는 로봇을 프로그래밍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분식집에서 라면 끓여주는 로봇입니다. 그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실제 그렇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요. 우선 라면을 고르면 짜장라면인지 짬뽕라면인지 쫄면인지 요걸 고르면 차례대로 이 로봇이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짜장인지 짬뽕인지 쫄면인지 요것을 사용자가 고른 것들 중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3분 기다린 다음에 라면을 완성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인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어때요? 인풋을 받죠. 라면을 고르세요 라는 인풋을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1, 2, 3 사용자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입력받으면 이 DC라는 요 변수에 1 혹은 2 혹은 3 사용자가 입력한 게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쵸? 저장이 되겠죠. 이 변수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걸 프린트 해줍니다. 물을 준비합니다. 이걸 프린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끓입니다. 이걸 프린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1을 입력을 했다면, 만약에 입력한 값이 1이라면 짜장라면을 넣는다라는 걸 프린트를 해주겠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2번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다면 DC가 2번이니까 else if 1번이 아니고 2번이라면 짬뽕라면을 넣는다를 출력을 해주겠죠. 그 다음 else if 1도 아니고 2도 아닌데 만약에 DC가 3이라면 쫄면을 넣는다를 출력을 해주겠죠. 1도 2도 3도 아무것도 아니다 else 그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넣는다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분 기다린 다음에 라면을 완성한다 요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라면을 고르세요 1 짜장라면 하면 어때요? 물을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짜장라면을 넣고 3분 기다리고 라면을 완성시키는 거죠.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3번을 입력하면 쫄면을 넣는다. 이 부분이 바뀌고 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라면 끓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한 명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이 3명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어때요? 지금 똑같아요. 위에 코드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2번을 선택을 하면 뭐 아무거나 5번 선택하면 알아서 넣는다 하고 3분 기다리고 라면 완성하겠죠. 그쵸? 자, 위에 거랑 똑같은데 손님이 3명 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붙여넣죠. 2번 붙여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님이 3명 들어왔으니까 라면 고르세요. 1번 자 1번 고르니까 이렇게 짜장라면을 넣는다라고 해주죠. 두 번째 손님은 난 짬뽕라면 하면 어때요? 짬뽕라면을 넣고 라면을 끓여줬죠. 그 다음에 3번 쫄면 하면 이번에도 쫄면을 넣고 물을 끓여줬습니다. 자, 어때요? 뭐 카피 앤 페이스트 복사인 붙여넣기를 하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니까 쉽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기는 했는데, 자, 프로그램의 라인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 보기에도 엄청 복잡해졌죠. 그렇죠.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이것을 좀 보기 편하게 사용하기 쉽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면 코드가 간단해집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 아까 그 라면 끓여주는 부분을 함수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해보죠. 우리가 여기서 일단 위에 코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고요. 자, 위에 코드를 복사를 해서 넣고 함수를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함수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definition 정의라는 겁니다. 이게 definition 정의의 약자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함수의 이름을 씁니다. 함수의 이름. 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함수명에 괄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명을 쓰는 겁니다. 함수명을 한글로 쓰면 안 되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라멘
라멘 메이커라고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면 메이커에다가 이걸 넣어 볼게요. 이렇게 아예 통째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요 띄어쓰기가 잘 안 됐죠? 띄어쓰기를 되나? 자, 띄어쓰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라면 메이커. 자, 보세요. 라면 메이커라는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이 함수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들여쓰기 있죠? 이 들여쓰기가 끝날 때까지 이 함수라는 말입니다. 이 함수,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실행시키는 것이냐? 한번 볼게요. 이 밑에다가 프린트 라면 끓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함수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도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실행이 됩니다. 자, 프린트 라면 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뭐라고 쓰면 함수명하고요. 라면, 자, 함수명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함수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모두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라면 끓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실행이 된 다음에 라면을 고르세요 라는 문장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요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함수명하고 괄호를 해주면 여기부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함수가 끝나는 부분까지 실행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라면을 고르세요가 되겠죠. 자, 여기서 라면을 고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차례대로 실행이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골라볼게요. 2 짬뽕라면 고르면 라면을 고르세요 해서 이 짬뽕라면을 골랐으니까 물을 준비하고 끓이고 짬뽕라면 넣고 기다리고 라면이 완성되고 라면 끓여주는 프로그램이 모두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함수 정의하는 법을 방금 배웠고요.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인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인풋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여기서 그랬죠. 함수 fx 해서 어때요? 우리가 x에다 뭔가를 넣으면 그 x를 가지고 함수 내부에서 오물딱 해서 결국에는 출력을 만들어주죠. 예.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입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입력을 DC라고 할게요. DC라고 입력을 받고요. 자, DC라고 입력을 받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DC라는 게 함수의 인풋으로서 들어오면 그 인풋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사용자가 DC에다 무슨 값을 직접 넣어줬죠. 그런데 함수를 실행할 때 이미 여기에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을 사용을 해서 그 인풋이 1이면 요걸 실행하고 2면 이걸 실행하고 3이면 이걸 실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 보면은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인풋을 그냥 여기다 인풋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1이 요 DC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지. 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거 실행이 돼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라면 끓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라면 메이커 1이 들어갔죠. 1이니까 뭐였어요? 짜장라면이 그냥 여기 1번으로 들어와서 짜장라면을 넣는다라는 것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라면 끓여주는 프로그램이 모두 실행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함수의 인풋입니다. 인풋.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혹은 이렇게 넣어도 돼요. 여기에 A를 넣어주고 위에다가 A는 input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면을 고르세요. 1, 2, 3번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A에 1, 2, 3번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 안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알아서 실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라면을 고르세요. 1, 2, 3. 예, 요거죠. 요게 실행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이제 1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짜장라면이 끓여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인풋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함수의 인풋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함수가 지금 함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고요. 값을 반환해주지 않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무엇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하고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가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가 자 이제 보세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우리는 프린트라는 걸 우리는 계속 쓰고 있었죠. 뭔가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프린트도 괄호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린트도 결국에는 함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정의한 함수라는 말이고요. 프린트가 함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우리가 어떤 매개 변수 인자를 넣어주게 인풋 값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이 프린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그냥 화면에 요 변수로 받은 매개 변수로 받은 요 부분을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면에 구남국이라는 걸 여기서 입력받은 구남국이라는 걸 출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냥 함수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이제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값을 반환하는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것도 이제 함수입니다. 지금 보면 랜덤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 함수는 여기 입력된 1하고 46이라는 이 인풋 값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나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랜덤으로 생성한 값을 A에다 넣어주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A에 어떤 값이 들어갔느냐 보면 지금은 17이라는 값이 A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7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요건 뭐예요? 그냥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무슨 기능, 어떤 일을 하고서 그냥 끝나는 함수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는 건 똑같이 하는 건데 그 결과값을 변수에다가 뭔가 넣어주는, 이퀄해서 넣어주는 이 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이런 형태를 띠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퀄로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요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하고 값을 반환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일단 반환값이 있는, 그러니까 값을 반환하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요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더하기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입니다. 자, 보십시오. def 어때요?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수의 이름을 썼습니다. 플러스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넣었고 여기에 인풋을 넣었습니다. 인풋은 콤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입력값이죠.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A하고 B라는 입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A하고 B를 입력받은 걸 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리절트에다 대입을 해주고 그 리절트를 리턴 해주는 겁니다. 여기 리턴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리턴하고 어떤 변수를 써주면 그 변수 값을 반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여기 1하고 2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하고 2가 들어갔으니까 리절트는 3이 되겠죠?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이 3을 함수의 결과로서 반환을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좀 다른 문자를 써볼게요. 위에 있는 리절트하고 헷갈리니까 res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함수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풋을 넣는다고 했죠. 가나도 좋지만 지금은 그냥 1하고 4라고 해볼게요. 1하고 4를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 4가 들어가니까 더해서 리절트에 5가 들어가고 5를 반환을 해주는 겁니까? 리턴. 그럼 어떻게 돼요? 5가 이퀄을 통해서 여기 이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플러스 1,4 요 함수값 자체가 5가 되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5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3하고 4를 넣으면 7이 출력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가하고 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하고 나하고 더하면 뭐가 됩니까? 문자열은 가나 더하면 두 개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출력이 가나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 반환값이 있는 간단한 함수, 지금 요 반환값이 있는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 매개 변수의 개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를 더 해도 됩니다. 이렇게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C 하면 어때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에러가 나죠. 왜? 함수의 인풋 값은 3개인데 우리는 어때요? 함수를 쓸 때 3개의 인풋만 넣었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2개의 인풋만 넣었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3개의 인풋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3개의 인풋 가나 다라마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3개를 다 더해서 가나 다라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겠죠. 매개 변수의 개수는 3개도 되고요. 1개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요. 100개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환값이 있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함수를 정의를 하죠. 이렇게 def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calc라는 calculator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겠죠. 3개의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 매개 변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받은 다음에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는 그냥 일단 0을 넣어 놓고 만약에 이 오퍼레이터 여기 들어온 인풋 값이 플러스가 들어오면 요걸 실행시키는 겁니다. 넘버 1, 넘버 2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더해서 리절트에 넣어라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서 리절트에 들어갔으면 뭐 다른 건 일단 다 무시하고요. 그 리절트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 1, 3 플러스를 넣었으면 1하고 3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1하고 3하고 더한 값을 반환해 줘서 4가 반환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사용자가 4, 1 마이너스를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인가요? 아니죠.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마이너스인가요? 그쵸. 사용자가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4에서 1을 뺀 값을 여기다 넣어서 리절트를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3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보세요. A에다가는 계산을 입력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3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서 A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A라는 변수에. 다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를 각각 입력받아서 num1과 num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함수 지금 정의했죠. 함수명 쓰고 괄호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변수까지 넣어야겠죠. 넘버 1을 여기다 넣고 넘버 2를 여기다 넣고 사용자가 입력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있는 요 a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 함수를 실행시키면 그 순간 여기로 들어와서 사용자가 입력한 세 개의 변수, 매개 변수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쭉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이므로 equal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줘야겠죠. 이것도 변수가 같은 헷갈리니까 res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res라는 변수에다 넣어주고 그 계산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num1 그 다음 a, num2 출력하고 그 계산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시키면 일단 계산을 입력하세요.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는 1, 두 번째 수는 10 하면 어때요? 계산 결과는 1 더하기 10은 11이라는 이런 계산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함수의 반환값이란 무엇인가, 함수의 매개변수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